단결! 네, 지난주엔 충성, 이번 주는 단결. 오늘도 5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따끈따끈한 리얼미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39.3%로 지난주 대비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정평가는 4.7%포인트 하락한 56.3%. 자, 이 긍정평가는 3월 첫째 주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3월 첫째 주 40.1%를 기록한 다음에 3월 2주차부터는 30%대로 내려와서 40%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39%, 잘하면 40%선을 회복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NBS, 그러니까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엠브레인 등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0%대를 살짝 회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리얼미터는 39.3%까지 올랐는데, 호남, 그리고 충청, 그리고 연령대는 20대에서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진보층, 중도층 고르게 올랐습니다. 역시 한미 정상회담,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은 일간으로 보면 39.8%까지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백신 기지의 쾌거를 이뤘다. 그리고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이렇게 긍정평가를 했죠. 실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보시면은 38.3%까지 좀 빠졌어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날입니다. 역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한테는 항상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목요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4%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청와대 인사 3명을 교체했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임명을 했죠. 그 기대감에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39.3%로 다시 금요일 날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간 전체 지지율은 39.3%로 나타났고요. 제가 지금 국정수행 긍정평가, 그리고 또 습관이 돼서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지지율이라고 했죠. 근데 얼마 전부터 윈지코리아 등이 일부 조사기관이 국정수행 긍정평가 말고 지지율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율은 뭐냐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도.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도 조사를 잘 안 했습니다. 근데 당청에서 이제 내부적 참고용으로 조사를 했는데, 윈지에서 그런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공장장이 한국사회론연구소 소장한테 외국에서는 지지도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국정수행 긍정평가를 하냐. 근데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바로 잡아드리는데, 제가 수요일 날이든 화요일 날이든 뉴스공장 나가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미국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는 게 국정수행 평가입니다. job approval. 그러니까 이 직무를 잘 하고 있냐, 직무 수행 평가거든요. 지지도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미국 등 다른 나라 정상들도 대부분 job approval입니다. 직무 평가. 우리나라도 직무 평가.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라고 이제 묻는 질문은 그 선거 때, 재선을 앞두고 선거 때 이제 지지도 조사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지지도 조사를 그렇게 많이 흔한 조사는 아니죠. 바로 잡아드리고요. 자,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지난주 화수목 조사한 건데요. 37%로 역시 3%포인트 올랐습니다. 말씀드린 월화 주초에는 한미 정상회담 긍정평가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갤럽도 올랐고요. KSI 금토 조사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조사한 결과인데, 리얼미터랑 비슷한 39%, 리얼미터는 39.3%였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요 1강까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정당 지지를 볼까요? 리얼미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국민의힘 35.6, 더불어민주당 30.5, 민주당이 0.8%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보였는데 이 주간으로 월, 화, 수, 목, 금 쭉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만큼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봤더니 이 조국 전 장관이 또 책을 썼죠. 그리고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열린 민주당 TV에 나와서 조국 사태가 아니다. 검찰개혁 정한 윤석열 항명 사태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친문 그 유권자들께서 조홍천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뭐라고 했냐면 야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래로 가고 있는데 말이죠. 여는 민주당은 조국의 시간을 아직도 보내고 있다. 회고적으로 계속 옛날 얘기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4.4%포인트 올랐는데 민주당은 0.8%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이게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국민의힘은 0.3%포인트 하락했는데 뭐 거의 횡보한 거죠.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 같은 경우는 일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측에 있는 게 일간 지지율인데 국민의힘은 화요일 날 저점을 찍었다가 목요일 날은 37.4%, 금요일 날은 37.2%. 이준석 돌풍이 불면서 금요일 날 이준석 1위로 컷오프 됐죠. 컷오프 통과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국정수행 평가는 아니죠.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주간으로 좌측에 보시는 박스도 보시면 35, 6%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3주 만에 30%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주 후반에는 약간 약세로 돌아섰는데 금요일 날 아까 말씀드린 조국 관련된 보도들이 다시 그러니까 자서전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에서 모렴치와 국민 기만이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은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고 한국갤럽 조사는 민주당이 2%포인트 지난주 화수목 아까 말씀드린 한미 정상회담이 주 초, 중까지 큰 효과를 봤을 때 여론조사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한국갤럽에서는 한 2%포인트 상승한 채 마감이 됐고요. 이 다행스럽게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KSY 정당 지지도 34.7% 국민의힘 그리고 28.5%의 민주당. 리얼미터랑 뭐 격차가 비슷합니다. 일간으로 보면 주간 단위 추이를 보면 KSY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4.7%로 무려 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말씀드린 금토조사니까 금요일 날 이준석 1위 컷오프 지금 막 준스톤 돌풍이 막 불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컨벤션 효과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히려 소폭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청문회 그다음에 조국 뭐 이런 부분들 주 후반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정당 지지도 또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봤습니다. 다만 이슈 조사. 자,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금요일 날 조사한 내용인데 자녀 백신, 이른바 노쇼 백신을 접종 받을 의향이 있느냐 물어봤는데 의향이 있다 51.4%, 의향이 없다 30%, 그리고 이미 접종했다 15.4%. 근데 말이죠. 지금 30일 0시 기준에서 접종한 사람들이 10.5%인데 우리 조사 결과는 15.4%인데 이건 18세 미만을 배제한 비율로 다시 환산을 하면은 전체 접종자가 10.5%가 아니라 한 12.2% 됩니다. 그리고 우리 리얼미터 조사는 15.4%가 됐기 때문에 뭐 대략 한 12%, 15% 오차 범위 내에서 대략 맞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의향이 있다는 의견도 이거보다 뭐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는 말이죠. 이미 접종했다는 의견이 한 3%포인트 더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실제는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5, 60대, 70대는 뭐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70세 이상은 지금 뭐 많이들 맞으셨기 때문에 잔여 백신 맞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적게 나왔고, 지금 50대, 60대, 이제 60대는 지금 이제 곧 대기자 명단에 뭐 접수를 예약하고 있고, 50대, 제가 이제 50대인데 저희도 뭐 이제 한 여름쯤에 이제 맞겠죠. 근데 이제 4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순서가 좀 이제 좀 뒤로 밀릴 테니까. 근데 40대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리얼미터 기준으로 아까 전체가 39.3이었는데 40대는 55%예요. 40대가 국정수행 긍정평가 가장 높습니다.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은 연령대가 40대. 근데 말이죠. 20, 30대는 낮아요. 뭐 20대, 30대는 사실 안 맞아도 뭐 큰 코로나 걸려도 무증상이나 뭐 경증으로 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왜 낮은가 생각해 봤는데요. 의료인들은 주사를 지금 맞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의료인들 중에서 맞으신 분들 중에는 20, 30대의 이상 증상 신고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매우 높았습니다. 20, 30대가 높았어요. 그리고 20대가 또 최근 들어서 20대 간호사분인데 돌파 확진인가요? 돌파 확진. 1, 2차 다 맞았는데 확진이 됐어요. 이게 첫 환자가 20대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20대 분들이 좀 걱정하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거예요. 우리는 안 맞아도 뭐 건강하게 그냥 잘 지나갈 수 있는데, 맞으신 분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있다고 하고, 근데 대부분 경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20대가 좀 제일 많았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겠죠. 또 양보해야지. 20대 또 착한 젊은이들. 뭐 30대나 40대 혹은 50대가 먼저 맞으셔야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정당 지지율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었어요. 민주당 지지층은 67%가 접종 의향, 잔여 백신 맞겠다 했는데 국민의힘은 40.8%밖에 안 돼요. 뭐 정의당도 뭐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50% 미만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잔여 백신 맞겠다. 어차피 노쇼 되면 또 폐기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빨리 맞아야 집단 면역이 빨리 형성이 되니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뭐 나 자신도 그렇지만 또 내가 이제 백신을 맞고 어르신들한테 또 안 옮기려고 하는 그런 애국심도 반영이 된 여당 지지층이니까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진보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층도 한 3% 정도가 접종 의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수층은 좀 팽팽했고요. 다음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4월달, 5월달 백신 접종 의향, 아까는 잔여 백신이었고 이거는 그냥 백신 접종을 맞겠느냐 안 맞겠냐 물어봤는데 4월달은 61.4%였는데 5월달엔 69.2%로 7%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3월달에는 원래 60%대 후반이었다가 4월달에 61.4%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일부 언론, 뭐 일부는 아니죠. 다수 언론에서 백신 맞고 사망했다는 보도들, 또 중증으로 가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게 너무 과장됐어요. 사실 100만 명 중에 뭐 한 몇 명 나올까 말까 한데 포털 뉴스만 보면은 뭐 매일 몇 명씩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 보도들 때문에 4월달에는 극심했습니다. 61.4%까지 빠졌는데 정부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 백신 맞으신 분들은 집단 그러니까 4인 이상, 5인 이상 이제 모이는 것도 이제 안 되는 거에서 이제 빼기로 했고요. 또 뭐 민간 쪽에서도 뭐 식당 같은 데서 할인 혜택을 주겠다 이런 곳이 있고, 또 종교 행사, 스포츠 공연장 뭐 이런데 백신 맞으신 분들 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맞겠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입니다. 이게 5월 28일, 29일.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이준석 1위가 나온 다음에 금토 KSI가 조사한 건데요.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KSI에 부탁을 드리는데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좀 화질 좋은 거로 좀 올려주시면 안 됩니까? 리얼미터는 항상 화질이 보세요. 이거 다 리얼미터 이거 화질 좋잖아요. 이게
KSI 겁니다, 이거. 화질 안 좋아요. 화질 안 좋습니다. 지금 폰트 깨집니다. 갤럽은 그래도 괜찮아요. 리얼미터 얼마나 선명합니까, 이거. 좀, 이강인 소장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좀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자, 이 조사를 했는데, 이준석 39.8, 나경원 17, 주호영 3.4, 홍문표 3.2, 조경태 2.4. 궁금한 거는, 요거는 이제 P&R 리서치가 또 5월 29일 날, 아마 토요일인 것 같아서 조사한 건데, 이거 더 높아요. 이준석이 40.7, 나경원 19.5, 7.2, 4.2, 3.1 순위인데, 비슷하죠? 39.8, 40.7. 나경원 17, 여기는 19.5.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요.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컷오프 직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준석 30.1, 나경원 17.4, 주호영 9.3. 비교해 보시면 이준석은 10% 정도 올랐습니다. 나경원은 2% 정도 올랐어요. 혹은 17, 비슷합니다. KSI 조사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9.3이었는데 지금 7.2, 심지어 KSI는 3.4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준석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요거는 KSI가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한 건데 이건 이제 당심을 보려고 한 겁니다. 이준석 50.1, 나경원 29.5. 역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실제 지난 컷오프 조사 때 당심이 32대 31로 1% 차이, 동률이었는데 지금은 밴드웨건 효과죠.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비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언더독 아닙니까? 영선, 그리고 나이도 36세, 뭐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한 거 빼고는 경력 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국회의원도 아직 안 돼봤고 개인 선거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처음 1등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에다가 언더독 효과까지 지금 다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말이죠. 리얼미터가 컷오프 전 최종 JTBC 의뢰로 조사한 건데,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최종 결과입니다. 41대 29대 15. 이 왼쪽에 큰 그래프는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컷오프 직전에 발표한 내용인데, 국민의힘 지지층. 자, 근데 어떻게 보면 말이죠. 숫자가 어떻게 똑같죠? 실제 41대 29대 15, 41대 29대 13. 리얼미터는 왜 이렇게 쪽집게죠? 참, 무섭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를 앞으로 계속 위에서 봐주십시오. 다른 데 거 볼까요? 다른 데 거가 이제, 요게 이제 30대 17,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이제 최근 거고, 이거는 참, 우리가 봐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41대 29대. 리얼미터는 역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KSI가, 화질이 안 좋은 거면 KSI입니다. 뭐, 저희가 따로 볼 필요도 없어요. KSI가 화질이 안 좋은 거니까 딱 봤더니 수술실 CCTV 설치 위반. 오늘 뉴스공장에서 이제 소개한 내용 같은데 환자 인권 보호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찬성한다. 80.1, 10명 중 8명. 저도 사실은 요겁니다. 좀 찍어야지. 혹시 의료사고 나면은 뭘로 확인할 겁니까? 이번에 한강 익사 사고가 있었던 의대생 익사 사고. 그것도 CCTV가 없으니까 지금 계속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CCTV는 가급적이면 많이 설치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인권 침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환자 인권 보호 이거는 뭐 의사들이 이제 반대, 환자들은 대부분 찬성하니까. 자, 9.8%는 반대했습니다. 의료 행위에 위축을 초래한다. 그렇죠. 수술하는데 그냥 찍고 있으면 좀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압도적으로, 이 정도면 압도적인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보통 이렇게 80.1%가 나오기 어렵거든요. 보통은 많이 나와도 60, 70%고, 독도는 우리 땅도 이제 98% 정도 되는데, 이게 80%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CCTV 설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료사고 나면 환자들이 방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CCTV가 없기 때문에. 자, 화질이 안 좋은 거 보니까 KSI 또 나왔네요. 차기 대선 후보 적합 토취. 자, 윤석열 31, 1.4%포인트 빠졌습니다. 이재명 25.8, 2.4%포인트 빠졌네요. 두 분 다 양강이 빠졌습니다. 반면에 이낙연 후보가 0.6%포인트 올랐습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만만치 않은 지금 뒷심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 1.7%포인트 올랐습니다. 계속 지금 여기저기 숟가락을 얹으면서 좀 당 대표를 뽑는데도 훈수들을 두고 있는데 야금야금 하다 보니까 지금 지지도가 지금 홍준표 후보도 좀 오르고 있네요. 5%를 돌파한 건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 홍준표 이런 구도로 보수 진영 가고 있고요. 유승민 2.8에 3.0, 0.2%포인트 올랐는데 이준석, 준스톤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도 유승민 후보는 지지율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유승민 후보가 지금 이낙연 후보처럼 10%포인트 나오면 이준석, 준스톤의 당심 좀 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경원, 조영 두 후보, 중진 후보가 유승민한테 유리한 당대표 뽑으면 안 된다. 유승민 계보 뽑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유승민 후보가 지금 워낙 낮으니까 별로 당원들이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조금 빠졌네 2.9. 그 안심소득 관련해서 이재명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긍정적인 보도보다는 부정적인 보도가 좀 나와서 그런가요? 좀 약세고. 정세균 전 총리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죠. 2.3%, 0.8%포인트 빠져서 장유유서? 저는 그게 이제 언론개혁을 얘기하시고 그 보도가 잘못됐다. 교묘한 편집으로 이제 정세균 전 총리를 공격하는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실제 그래요. 근데 저는 워낙 지지율이 안 나오시니까 이분이 장유유서 이거 부고 빼고는 안 좋은 보도도 지금 지지도 도움이 될 판이거든요. 지금 낮으니까. 근데 이거 의외네요. 정세균 전 총리가 지지율이 오히려 빠지고 적합 후보 없다는 의견이 좀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금토 조사하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 자서전 관련해서 정세균 전 총리도 언급을 했죠. 조국 여파가 조금 반영이 됐던 시기에 조사가 금토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랬을 수 있고 또 일본 보이콧, 올림픽 보이콧 이것 때문에 좀 그런가. 근데 저는 막 그런 관련된 보도가 많이 있으면 오히려 지지율이 오를 것 같은데 안 올랐습니다. 추미애 2.1 횡보했고요. 심상정 2.1 조금 반등했습니다. 안철수 2.0 어느덧 안철수 대표가 둘, 넷, 여섯, 여덟, 10위까지 떨어졌어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 윤석열, 이준석, 홍준표 등등이 가려가지고 지금 안 보입니다. 지지율이 많이 빠졌고 여기에는 원희룡 지사가 이제 없습니다. 조사기관마다 다른데 리얼미터 원희룡 지사가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조사기관마다 후보군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아무튼 지지 후보, 적합 후보가 없다라는 의견이 2% 가량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5월 4주차 더 여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두 PD님? 지금 형국이 안철수의 의도대로 가고 있어요. 저렇게 존재감이 없고. 안철수의 의도대로? 안철수의 의도대로 안 가고 있죠. 안철수의 의도는 순위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의도대로 안 가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돌풍. 근데 이준석 돌풍이 분명 안철수한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준석 안철수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이준석 돌풍이 불면 안철수는 안 좋습니다.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준석 돌풍이 꺼져야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두 분이 노원병에서 계속 맞붙기도 했고 경선 때도 이준석, 준스톤은 오세훈 편을 들지 않았습니까? 당내에서 자강론, 오세훈 시장이 돼야 된다. 미디어 본부장 하면서 2030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이제 이준석, 준스톤은 안철수 후보하고 다 용광로에 넣겠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과 이제 위해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 논의가 이준석 대표가 되든 누가 되든 합당 논의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있을 거고요. 안철수 대표도 합당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죠. 그런데 그때 서울시장만큼의 파괴력은 예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3지대에는 그때는 안철수만 있었지만 지금은 윤석열이 있다.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까지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여지는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당 대표 뽑는 거잖아요. 네. 당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업은 아닌데. 국민의힘 당대표는 윤석열 혹은 홍준표 등등 잠룡의 어시스턴트로 골 메이커한테 패스해준 어시스턴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월 11일 날 당대표가 뽑히면 전당대회를 하는 11월 달까지는 대략 5개월까지는 당대표 역할을 할 거고요. 대선 후보가 뽑히면 대선 후보 중심으로 대통령 선거 내년 3월까지는 당권 대권이 합쳐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혹은 나경원 혹은 주호영 혹은 홍문표 혹은 조경태 이 5분 중에 당대표가 되면 그분들은 선대 본부장을 맡아서 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대통령이 자당에서 나오면 그러면 여당 대표가 되면서 지방선거 공천권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를 서로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바람이 한두 달은 불어요. 그래서 6월 11일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경원 전 대표께서는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물어보려고 하는데 못 받았습니다. 전화를 저한테 주셨을 때 제가 받았으면은 뭔가 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못 받아가지고 조언을 못 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방송 오가면서 스튜디오에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하면 제가 또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조영 전 원내대표는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길거리 가다가 커피숍 가다가 혹은 식당 가다가 안녕하십니까 서로 인사하는 요번에 아직 11일 남아서 역전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오늘 국민의힘 보좌관들하고 또 점심을 먹었는데 이제 후배들이죠. 근데 이 후배들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5월 4주차 토요일 마치겠습니다. 단결!